11월 29일 민심이 갑이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 팟캐스트 민심이 갑이다가 강명길 선생님 그리고 김경화 선생님 두 분 모시고 김갑수와 함께 셋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날씨가 조금 우중충하고 네. 미세먼지도 계속 많다고 해서 대기가 별로 안 좋네요. 네. 인사부터 할까요? 저 김갑수입니다. 네, 김경화입니다. 강명길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그 12월 1일 3시부터 6시 사이에 성남지청 남한산성역 4번 출구입니다. 이 성남지청 앞에서 이재명 지사 공정수사 촉구 대회가 열립니다. 이 같은 날 여러 행사가 있는데요. 1시에는 그 여의도 수출입은행 앞에서 밥 한 공기 300원 쟁취를 위한 전국 농민 대회가 열리고요. 같은 시간 같은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자, 두 분 지난 일주일 동안 별거 없었습니까? 우리 김경화 선생님 이사하셨죠? 네, 이사하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이사라는 게 참 그래도 다 끝나셨죠? 네, 이사는 네. 끝났죠. 강민수 선생님 뭐 별일 없었어요? 네, 저는 별일 없었습니다. 저도 뭐 별일 없는데 그 자동차가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네. 그 동네 빵꾸를 떼우러 갔더니 거기 일하는 분들이 명찰을 차고 있어요. 명찰을 차고 있는데 그 일하는 사람 명찰을 보니까 이정열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신 아주 하는 일하고 좀 비슷하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정열이 누군지 모른대요. 그래서 당신 하는 일하고 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반대가 된다. 다른 이정열은 빵꾸를 내는 사람이고 당신은 빵꾸를 떼우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재명 지사가 압수당한 아이폰의 비번을 안 알려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뭘 떳떳하면 왜 안 알려주는 등 이 뉴스회사 기레기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더구만요. 게다가 무슨 대면 이재선 씨의 그 대면이 안 되는 1000개를 이유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지금 계속 이 경찰과 검찰 측의 그 기소의 준비를 위한 그 빨대식 발표가 꼭 하루에 한두 개씩 비열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오늘 1부와 2부로 진행하는데요. 의외로 논의할 논제가 좀 많아요. 예. 한번 1부와 2부의 대강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자, 1부는 남북철도 연결, 대북 제재 면제와 같은 민족 시사, 민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부에는 이제 드루킹 재판이 있었습니다. 드루킹 네. 김경수, 그 다음에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야기 논의를 좀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엽기 시사, 정치 엽기 시사, 권양숙 여사 사칭으로 이제 사기를 당한 윤장현 광주시장부터 해서 정우택, 홍준표, 최규성, 그다음에 또 KT 화재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의 전체 주제는 친노의 여론 조작과 경선 부정 및 확산되는 이재명 죽이기 사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반가운 가운데에서도 뭔가 찜찜한 이 남북 철도 공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남북 철도가 연결된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이 지금 남북이 30일부터 그 철도 공동 조사에 나서 가지고 이 서쪽으로는 신의주 그리고 동쪽으로는 두만강까지 전 구간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자, 이런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그 전에 남북 철도 공동 조사를 위한 물자 대북 반입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약소국의 좀 비참한 현실 이런 것도 같이 전해져 가지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구차스럽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저는 뭐 좀 씁쓸하기는 한데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차피 남북철도를 이제 조사하고 사전 조사를 하게 되면 착공식도 하게 되고 철도 연결에 대한 공사도 들어갈 테니 네. 그런 것들 순차적으로 앞으로 이제 제재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박희 선생님 부모님 고향이 그 이북이시죠? 예, 평안남도. 아, 평안남도. 네. 참 사실 이산 가족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일 경우에 하루에 1000명씩 만나면 만년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많이. 이렇게 많이. 예. 이렇게 그 가족을 떼어놓고 몇 명씩만 어느 기간 내에 만난다고 하는 이러한 그 국가 권력의 횡포는 그 남과 북이 다 함께 그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천륜의 그 가족을 떼놓고 국가라는 게 지들이 뭔데 가족들 만나는 것도 통제를 하고 그것도 만났다 안 만났다 지들 국가끼리 뜻이 맞으면 며칠 만나라고 하고 뜻이 안 맞으면 그것도 또 그 담을 쌓게 해서 못 만나게 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이 분단국의 그 이러한 그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이것은 그 아주 기본적인 윤리적인 문제조차도 도외시하는 국가 권력의 이건 그 횡포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자각과 인식이 좀 더 이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좀 절실히 느껴졌으면 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우리 김갑수 TV는 소리 방송과 영상 방송과 현장 강의로 3호나 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갑수 TV의 그 소리 방송과 영상 방송을 합해서 그냥 우리는 그 자율 시청료와 그 책 판매 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의 그 자율 시청료의 투척 계좌는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입니다. 김갑수 민갑 팟캐스트입니다. 자, 12월 2일 현장 강의 서울 강남 토지 컨퍼런스 서초구 서산빌딩 441번지 9층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백권대학 강의에서는 일부는 유럽 철학을 비판하는 그런 강좌를 하고 2부에서는 현안 정치 현실과 관련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12월 2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 진행되는 백권대학 현장 강의는 정규 수강생 외에도 일일 참여자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 영광에서 조선 역사 특강이 이어집니다. 6번째로 이어지는 영광 조선 역사 특강은 영광군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문의하실 번호는 010-8670-3658 송경아인데요. 12월 4일 강의에서는 조선의 위대한 기록문화와 기록정신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논의인 이 친노의 여론조작과 부정경선. 이 지금 문장은 김인성 교수가 쓴 글의 문장을 직접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 죽이기. 이 두 논의를 일부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할까 그럽니다. 예. 자, 먼저 드루킹 소식부터 한번 전할까요? 이 드루킹이라는 게 이제 김동원이죠, 이름이. 네. 김동원 씨. 네. 이 김동원 씨가 이제 23일 하고 28일 날 네.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댓글 조작 공모 혐의고 하나는 이제 뇌물죄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나왔던 드루킹 김동원의 진술, 증언이죠. 법정 증언하고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이었던 한영주 씨의 그 진술이 굉장히 주목을 끌고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예. 먼저 이제 23일 같은 경우에는 23일 재판에서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확보한 한주영 씨, 그러니까 김경수의 보좌관, 예,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의 진술이 공개됐고요. 28일에서는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이 증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드루킹이 한 얘기, 김동원 씨가 한 얘기는 뭐냐면 지난해 2017년 6월 17일 김경수 지사를 만났을 때 그 경공모에 보고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들어간 보고서는 네. 의미 없는 소식이고, 네. 자, 이 드루킹 김동원 씨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삼성과 네이버는 건들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자, 이것은 그 삼성과 네이버를 건들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삼성이라는 것은 자기들한테 자금원이 된 데가 아닌가. 그리고 네이버는 이 김경수가 활동하는 무대이지 않겠는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삼성과 네이버는 건들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이 보도의 좀 핵심이라고 봐요. 거기서 경공모가 무슨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리고 문재인이 보고 안 보고 이런 건 다 지엽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것이 상당히 중대한 그 증언이죠. 그 김경수가 특히 저희 보고서 안의 기업 중 삼성이나 네이버는 건드리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다. 예. 게다가 또 하나 놀라운 소식이 그 김경수 지사가 새로운 제안을 꺼냈는데 그게 바로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김경수가 그 말하자면 그 노무현 재단 집사 출신 아닙니까? 언제 때 김경수입니까? 응? 노무현 재단 집안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친노 지지 얻고 저 지사 대놓고 나서 무슨 대권 후보도 오르는 여쩌는데 그게 이거 뭐 아주 그 대단히 김경수 씨가 뭔데 당대표를 만들고 안 만들고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냐 그겁니다. 예. 이런 것을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김경수가 김씨 즉 드루킹 자기한테 대통령이 안희정 지사를 당대표 만드는데 관심이 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오만한 발언이고 이거야말로 그 국정을 실제 담당자가 아닌 자가 그저 그냥 친노라는 이유 때문에 이 국정을 기획하고 보이지 않는 데에서 좌지우지한다는 이러한 증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의를 중시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 지사는 그 뒤에 자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청와대 들어갔다 나오는 길인데 지난번 말한 거 즉 당대표 프로젝트 허락받았다. 너는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내가 대통령과 안 지사 설득하면 그때 움직여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지금 범죄를 짓고 그 수감 중인 드루킹 김동원의 그 증언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할지는 몰라도 법정에서의 증언이라는 점 예. 네. 이것이 거짓말일 경우 당연히 그 위증죄로 형사처벌되죠. 네. 이런 점에서 이 드루킹의 그 수사는 극히 일부밖에는 빙산의 일각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드루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그 또 다른 증언 김경수는 드루킹을 뿌리칠 수 없는 무언가 있었다. 예. 자, 네. 이것은 바로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의 증언이었죠. 네. 이것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김경수, 네. 네. 이 한 씨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대선 때부터 한 역할이 있어서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드루킹에게 샌다이 초용사직을 제안했다 이렇게 진실을 했는데 이걸 보면 대선 때부터 이 드루킹한테 많은 거를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드루킹을 뿌리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경수는 드루킹을 뿌리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지금 누구죠? 한주영 씨요.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주영 씨. 김경수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씨는 이제 김경수의 보좌관이었으니까 김경수가 처한 입장이나 그 당시 김경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가까이에서 봤겠죠. 네.
그런데 과연 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을 뿌리칠 수 없는 무언가 있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드루킹한테 무언가 약점이 잡혀 있거나 두 사람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께 공모했었거나 예. 아니면 김경수가 원하는 것들을 드루킹이 불법적으로라도 들어줬기 때문에 드루킹을 뿌리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드루킹 쪽에서 이 외람댁에 무슨 뭐 오사카 영사직을 제안하고 어쩌고 그래도 그냥 그것을 이제 내칠 수는 없는. 네. 다시 말해서 김경수는 드루킹에게 코가 꿰어 있다 이런 뜻의 발언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자 이것도 아주 좀 심각한 문제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김경수와 드루킹의 그 유착, 밀착, 야합, 담합 관계가 어느 정도 선이었고 이들이 이 매크로라는 것을 동원해 가지고 불법적인 그 SNS 여론 조작을 어느 선까지 감행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수사가 더 세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우리나라 그 디지털 포렌식의 전문가인 전 한양대 교수 김인성이 자신의 블로그인 미닉스에다가 대단히 좀 충격적인 네. 글을 올렸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나는 왜 드루킹을 변호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약간 올렸습니다. 역설적인 제목이죠. 예. 네. 이 제목은 드루킹도 나쁜 일을 했지만 드루킹보다 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숨어 있다. 예.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뭐 네이버하고 삼성 건드리지 마라라고 네. 했었는데 여기에서 드루킹의 그 김인성 교수의 글에 보면은 드루킹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포털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냐라는 질문에 다음하고 네이트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하나만 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와 드루킹 간의 공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김인성 교수가 말하는 건 2012년부터 친노들의 온라인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했다 자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은 그때부터 친노들의 최대 약점인 온라인 여론 조작의 산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드루킹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드루킹을 변호하겠다라는 네. 취지의 발언을 글을 올린 거죠. 그래서 드루킹이 용역 깡패라면 친노들은 이들과 뗄 수 없는 정치 몰입애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김인성 교수가 얘기한 친노라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가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글로 봐서 그 온라인 여론 그리고 온라인 경선 여기에 참여했던 친노를 의미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김인성 교수의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이 그 네이버고 포털이고 이게 아니고 2012년부터 네. 친노들의 온라인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해 친노들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한 것은 상당히 알려져 있지만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은 이건 그냥 SNS에서 소문으로 떠도는 말인데 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그 권위 있는 전문가가 얘기한 점이 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2012년이라는 것은 이건 언제냐면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 때 그 유시민의 그 밀착녀였던 오옥만 이른바 국참계 아닙니까? 예. 오옥만이 그 제주도에다가 불법 콜센터를 차려놓고 온라인 선거 부정을 했죠. 예. 선거 부정을 했고 그 다음에 2007년 대선 2007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때 말입니다. 예, 겨울이죠. 예, 겨울이죠. 그 대선 때도 이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 후보의 그 경선 경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제주도에서 그 온라인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온라인 경선에 부정 시비가 일었을 때 그
당의 이미지를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그 논란을 키우지 말고 그냥 덮자 해가지고 그랬죠. 손학규 후보가 그것을 용인하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제주도에 파견됐던 사람이 유시민 씨의 누나인가요? 네. 누나가 거기에 파견됐고 유시민 씨의 누나하고 또 오웅만이라는 그 옛날 그 여자하고는 또 친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아. 김인성 교수의 얘기는. 그리고 저는 그 이번 그 2017년 대선 때의 경선, 이 경선은 문재인, 안희정, 이재선 이제 이재명.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성 이렇게 넷이 경선을 예. 벌였는데 이 경선도 부정이라는 소문이 SNS에서는 파다하게 번지고 있어요. 예. 그러나 저는 이것까지는 논의할 만한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사실을 저는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김인성 교수의 말로 보면 이 친노들은 이 온라인 경선을 할 때마다 대거의 부정을 한다는 이러한 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글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글을 조금 복잡한 글인데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2012년부터 친노들의 온라인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했다. 드루킹은 친노들의 최대 약점인 온라인 여론 조작의 산 증인이다. 재판에서 친노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으나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드루킹이 용역 깡패라면 친노들은 이들과 뗄 수 없는 정치 몰입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김 교수는 이어서 재판에서 드루킹은 김경수를 비롯한 친노들이 자신들을 이용해 먹고 버린 것이라며 증거를 들이대고 있지만 친노들이 이재명에게 가하는 추악한 뒤집어 씌우기와 마찬가지로 드루킹의 말은 모두 묵살되고 있다. 드루킹과 엮인 추문으로 인해 진보 정치인 노회찬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드루킹은 절대 악이 되었고 친노들은 또다시 한 사람의 목숨 너머로 숨어들 수 있게 되었다. 공인의 자살은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게 하고 단죄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옳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한국에서 드루킹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북 묻을까봐, 이석기 묻을까봐, 세월호 묻을까봐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이명박근혜 시절과 마찬가지로 친노 세상에서 드루킹 근처에 갈 포렌식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이명박근혜 시절 억울하다는 사람들을 의사가 환자 사상 가리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도와줬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김인성 네. 교수가. 통진당 당권파, 이석기 옹호자, 경기동부, 종북으로 낙인 찍혔던 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털 묻은 자, 찐 묻은 자, 유시민을 증오하는 자로 매도당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나는 지난 정권 때보다 더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적어도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잘못을 조사할 때 공식적으로 나를 불러 국정원이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었어야 했다. 숨죽이며 손톱을 숨기고 있던 국정원이 문재인 정권과의 타협에 성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밝힌 나를 증오와 복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지금 이 김인성 교수의 말은 이 친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정경선이나 여론 조작에 가담했던, 그리고 이 드루킹을 이렇게 이용해 먹었거나 또는 배후에서 교사했던 이 친노 세력은 여전히 국정원과 담합을 해가지고 이 여론 조작과 경선 부정의 실체를 밝히려는 자신을 이제 외면하고 있고 자기는 이명박근혜 시절 이상으로 네. 위급하고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걸 말하는 글인데, 일단 김인성 교수가 조금 더 자기 주장에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세부적 진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호탄 쏘듯이 이렇게 뭐 띄어만 올리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주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봐집니다. 예. 자, 이러한 가운데 저 서울대학교 학보예요. 학보에 난데없이 이재명 부부를 풍자하는 시가 네. 좀 아주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게. 예, 저도 생각이 네. 이게 서울대 학보면은 이제 학내 문제, 물론 예전에 이제 대학교 학보에서 이제 정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그런 기사화돼서 실은 적은 많은데 이게 지금 서울대 학보에서 이재명 부부를 풍자하는 시를 네. 혹시 거기 내용 풍자 씨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네. 예,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재명이와 혜경이와 짹짹이. 예. 치졸한 재명이가 뻔뻔한 혜경이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짹짹이가 날린다. 그러니까 이게 백석의 시 뭐 그걸 저 패러디한 거군요, 보니까. 네. 나와 나와 나타샤와 나타샤와 흰 흰 당나귀. 당나귀. 예. 그냥 흰 당나귀 흰자는 없는 것 같은데 제목에 그냥 당나귀입니다. 당나귀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짹짹이는 트위터 같습니다. 네. 혜경이를 사랑은 하고 짹짹이는 푹푹 날리고 재명이는 혼자 서서 기자의 마이크를 치운다. 마이크를 치우며 말한다. 악의적이네요. 혜경이와 재명이는 짹짹이가 푹푹 쌓이는 밤 트위터를 하다. 경찰에 걸려 감방에 살자. 휴대폰은 새로 사고. 재명이는 혜경이를 생각하고 혜경이가 짹짹이를 할 리 없다. 언제 벌써 고조곤이 이야기한다. 짹짹이를 집에서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도용한 것이다. 자, 지금 이것을 쓴 학생이 이 대학 신문에 수습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서울대학교 학보가 이렇게 그 기성 현실 정치인의 그 일방적인 그 편에 서 가지고 그 이재명 지사 부부를 기존 뉴스회사 기레기들보다도 더 야비한 방식으로 지금 네. 게재할 수 있는 건지, 서울대학교 학보는 뭐 하는 곳인지. 아니 뭐 수습 그리고- 기자가 작성했다 그래도 편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집국장이. 예예.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 이 학보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그 편집 의견이 이제 그 반영됐으니까 게재가 됐겠죠. 네. 근데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참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의 학보사 얘들이야말로 아주 철부지들이고 기성 정치인들의 줄대 가지고 그 하수인이나 시다바리 심부름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네. 얘들이 알면 뭘 알겠어요. 서울대학교. 그래서 그 한 2, 3년 전인가요? 이 서울대학교 학보에서 진해 선배라고 해서 유시민 씨 데려다가 유시민 씨가 아주 그 통합진보당 네. 비례정선 부정 8억 떼어먹고 도망가고 그럴 때 좀 어려움에 빠질 것 같으니까 이 서울대학교 학보사에서 유시민 씨 데려다가 아주 거창하게 1인 인터뷰를 또 해가지고 아, 예. 뭐 기억납니다. 자유주의가 어떻다는 등 네. 해가지고 이 유시민을 대폭 이렇게 띄워주는 그 기사를 전제한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 유시민 씨가 무슨 말을 했냐면 53번째 그 자유주의를 얘기하면서 그 다수결이 얼마나 그 위대한 결정인가. 다수가 찬성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뭐 쉬운 한 번째인가 쉬운 두 번째 주가 되는 것을 국민 투표로 해서 찬성이 되면 우리는 그 나라의 미국의 뭐 쉬운 한 번째 쉬운 두 번째 주가 될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그 논리를 펼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시민이 모르는 것은 뭐냐면 이 자유주의자들이 무조건 다수결이면 다 되는 줄 아니까 무슨 다수를 조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조작 안 하더라도 다수결이라는 것은 다수결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이라는 것이 다수결의 결정이 일단 보편적 윤리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다수결로 결정된 것은 다수결로 되돌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나라 문제 같은 것은
다수결 결정해가지고 미국의 하나의 주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독립하려면 다수결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 그건 해방 투쟁을 해야 되지, 독립 투쟁을. 네. 그러니까 이 유시민의 이 그 짧은 생각 이런 것들에 그 열광하는 이 저 아주 피상적이고 이 어떤 그 세계관이 천박한 독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아요. 시청자들도 많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놓고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이 압박과 탄압이 들어가고 있는 바운데 서울대학교 학부에까지 이게 났다 그겁니다. 근데 예전에 통합진보당 사태 때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진보당이 정말 말 그대로 그 전방위적인 그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서울대학교 그 게시판에 그 통합진보당의 종북몰이를 하는 글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 완전히 무슨 데자뷰를 보는 듯한 이러한 느낌이 좀 들었다 그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네. 학부 단순하게 대학교 학부에서 철없는 신문 기자, 철없는 수습 기자가 글을 올렸다가 아니라 지금 통합진보당 사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그다음에 드루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하고 드루킹은 누구랑 싸우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가 누구와 싸우는지, 누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지, 그 실체는 무엇인지 그냥 알 수가 하룻밤을 자고 나면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나서가지고 예전에도 그 통합진보당을 그렇게 전혀 상관도 없어 보이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리고 옛날에 했던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잠깐 표현만 바꾸고, 다시 말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 보건소장한테 없죠. 예. 그 대질신문을 하라고 했다는 거 벌써 보도가 됐는데 갑자기 또 하나 무슨 뭐 이 1000가지 이유를 대라는 이런 말을 하나 끼워넣어 가지고 또 새로운 보도를 또 재생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사실 이런 일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 아주 조직적인 그 탐문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보고 듣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뒤지고 이런 걸로 좀 한계를 느끼는데, 무언가 거대한 배우의 그 음모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재명 지사를 모해하고 압박하는 이러한 그 거대한 세력들의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심지어 이거 이 철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서울대학교 애들까지 이렇게 동원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가 없다. 예.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저 덧붙이자면 네. 이런 겁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댓글 뭐 킹크랩 만들어서 댓글 조작했다는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경수 지사 드루킹과 관련된 기사는 드루킹에 대해서인 것만 나오고 김경수 지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반론 보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뜬금없는 공격들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매개가 소위 말하는 노무현을 유시민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친노 세력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법이 이 통합진보당 때 했던 방법을 방불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진보당을 마녀 사냥했던 그 작업의 그 전반적인 그 지휘자는 유시민이었다는 게 이 정설 아닙니까?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하는 방식이 이번에도 거의 똑같이 나니까 김인성 교수도 그 친노라는 말로 이 김경수와 유시민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에 플러스가 된다면 이제 전해철도 포함되겠죠. 네. 이들을 가리켜서 친노들의 여론 조작과 부정 경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그 검찰에서 이제 그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때문에 12월 13일이죠. 예. 12월 13일인데 통상 공소시효가 끝나기 일주일 전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관행입니다. 네.
그러면 12월 13일에서 일주일 빼면 12월 6일이면 네.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는지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각종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마치 이렇게 정말 이 계획된 것처럼 조금씩 단계를 더하면서 차츰차츰 범위를 넓혀가는 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전방위적인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다시 말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재명 죽이기를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이재명 지사가 좀 굉장히 좀 비장한 발언을 했죠. 네.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어둠이 깊지만 곧 희망 새벽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네요. 네. 벌써 이 말은 사실 이건 그 일제 때 무장항쟁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둠이 깊지만 곧 희망 새벽이 올 것이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 그 방송 강의에서 논의를 했지만 그 이재명 그 지사 측의 김용 변호사는 이제 그 최근에 그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데 그 논의가 되었던 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을 수변으로 부상시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고발인 측이다. 이런 것을 발언했어요. 이건 약간 지난 소식입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얘들이 고발을 할 때 이정열 측이 40개를 올렸는데 그중에 39개가 다 이 문준용 씨를 거론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 문준용 씨 채용 문제를 거론하고 부상시킨 것은 고발인 측인데 이걸 또 이재명 지사가 건드렸다는 둥 무슨 영린을 건드렸다는 둥 무슨 영린이 이제 무슨 짓거리예요. 지금 영린이란 게 뭡니까 이게?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영린이란 말을 쓰냐 그겁니다. 영린이란 거 이건 한비자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유세를 다니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선거 유세하면 선거 운동, 집단 선거 운동인데 네. 옛날에는 이 어떠한 그 학자나 이 논객이 군주를 찾아가 가지고 군주에게 자기의 뜻을 설파하는 걸 유세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세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하다가 유세할 때는 그 군주가 군주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군주가 아주 부끄러워하는 내용은 건드리지 않아야지 군주를 설득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거꾸로 난 한자짜리에 비늘이다 해가지고 영린이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무슨 문재인의 영린을 건드려요. 문재인이 뭐 용이에요? 용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무슨 영린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 번째로 그들 말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이걸 누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 태관절 무슨 말이 되는 일이 이루어져야죠. 사실은 너무 심하잖아요. 예. 사실은 그 궁사문가요? 궁찰사에서 고발장 네. 08 개정에 대한 고발장이 있었고 이 고발장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발장의 내용의 주된 내용이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이었고요. 그것에 대한 의견서에 그것이 허위라고 이재명 측에서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밤이당에서 이재명 의혹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밤이당에서요. 예, 그리고 밤이당의 하태경이는 이재명 지사의 즉각 체포 수사를 주장을 합니다.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 지금 이것도 우리가 좀 이상합니다. 왜 이 밤이당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 죽이기에 앞장서는 것일까? 갑자기 그러고 있죠. 네, 아니 원래부터 저 6.13 선거 국면에서도 이걸 제기한 게 밤이당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것도 밤이당이고, 저 이거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밤이당이 이렇게 나서서 설치는지. 이걸 또 좋게 봐주는 쪽은 뭐 이걸 이렇게 자꾸 부각시키면 문준용 씨 특혜 채용이 덩달아서 부각되니까 그러는 거다. 그건 내가 보기에는 그 설득력이 없는 논의고 지금 보수 이른바 수구 보수 쪽의 그 정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 20%를 넘어서고 있고 이 바미당은 10% 아래거든요. 그러면 이 보수가 통합될 경우에 이 바미당 저는 보수가 통합될 경우에는 살아남는 건 자한당이라고 보지 바미당이라고는 안 봐요. 네. 이건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예. 저는 뭐 지지한다고 하면 그래도 바미당을 더 지지를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예. 그러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건 자한당이라 그겁니다. 그러면 자한당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하태경이나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에 꼬리를 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정치인도 요새 민주당? 꽤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 예. 핵심 세력한테 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태경이가 즉각 체포 수사 현직 도지사를 지금 법에 따라서 지금 기소 단계까지 가고 있는 그리고 기소해야 될 것도 아닌 걸로 기소 단계까지 가고 있는 이 현직 도지사를 즉각 체포해야 된다. 게다가 의혹 진상규명위원회 특별위원회까지 이렇게 조직할 수가 있는가. 참 아주 그냥 너무 이게 사태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RN서치의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초로 50% 선이 깨졌다는 보도가 났어요. 49%. 이런 가운데 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한 2.45%가 떨어져 가지고 6.7%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이렇게 전방위적인 마녀 사냥을 부부간에 다 당하고 선방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이것이 떨어진 수치가 오차 범위 내에서 떨어진 거예요. 네. 이걸 뉴스회사 기레기들은 이재명 지지율 급락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영표 예. 를 비롯한 그 더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곧 모종의 조치를 내릴 것을 시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치의 수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론의 동향이나 당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누가요? 여기 홍영표가 네, 예. 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기자들하고 만나서 예.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제명이나 출당 얘기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질문해서 저는 원내대표고 그것은 당대표한테 물어보길 바랍니다 라면서 말끝을 흐리고요. 자, 예. 그 며칠 전에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지사 건은 당대표한테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하고 발을 뺐었어요. 예. 발을 뺐다가 이제 또 그 입장을 바꿔가지고 어제는 그 이재명 지사를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네. 일단 이 지사를 출당시키고 혐의를 벗으면 다시 들이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일견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며칠 전에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바꿨다 그겁니다. 이것은 그 이재명 지사를 압박하는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인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사가 이제 이것 말고도 지금 이상민 뭐 사선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YTN 라디오에서 이 지사가 스스로 톤다운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당과 본인 경기도민을 위해서 좋은지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이라는 것이 뭐예요? 탈당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박용진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당 지도부가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뭘 결정을 해요? 김경수는 기소돼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도 한마디 안 하면서 네. 이재명 지사는 기소도 되기 전에 당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들이 얼마나 이게 네. 비상식적이고 뭘 정치적인가를 우리 청취자들이 정말 좀 이중잣대죠. 아셨습니다. 그럼 완전 이중잣대죠. 말 그대로 위선의 이중잣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여기 이 지사를 출당시킨다는 말은 강제로 내보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인가요? 출당을 권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은 법적 조치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제일 좋은 것은 알아서 나가는 게 제일 좋은 네. 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뭐하러 알아서 나가요? 나가려면 지들이 나가지. 그러면 이제 얘들이 무리를 할 경우에 이제 제명을 시도한다 그겁니다. 옛날 제명. 국회에서 김영삼 제명 시도했다가 엄청난 역폭풍을 맞잖아요. 결국은 김영삼 제명했기 때문에 김재규한테 총 맞은 거예요. 박정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지금 바람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1단계는 검찰이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다. 그때 가서 당시 한번 당이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기소되면 조치를 취하겠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네. 기소되면 조치를 취하겠다. 김경수는 기소된 지 오래됐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놓고 지금 얘들 하는 짓이 너무나 불공정하고 아주 그 음모적이잖아요. 이런 것을 뉴스 회사들이 다 지들 편으로. 요즘 뉴스 회사 기레기들은 전부 정치꾼들이에요.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그 이해찬 당대표한테도 계속 집요하게 이재명 지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가 되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는 걸 계속 방송을 내보내 주잖아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재명 지사 이해찬 대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뭐 자꾸 마이크 이렇게 무례하게 들이미니까 마이크 조금 낮추는 거지. 그걸 우리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물리치는 거, 그것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왜곡해가지고 얘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기레기들이. 예. 예, 이거 네. 아까 얘기했었던 이상민 의원이 했었던 얘기가 네네. 이재명한테 어떤 선택을 하는 요에게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좋은 판단 이거라는 거는 네. 도지사도 물러나라는 뜻인가요? 거기까지는 저는 그 생각을 않고요. 네. 자진 탈당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뭐 민주당 탈당하는 것과 경기도민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네. 이해찬 네. 대표를 얘기를 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계속 발언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진행되는 걸 봐야 된다. 이거 법원에서 판단해야 된다. 계속 네. 중립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도 민주당 안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거든요. 저는 재판까지 지켜보는 건 너무 큰 상처와 논란이 일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도 뭔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이 대단히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송이어링 송이어링스죠. 예. 네. 이분이 좀 특이한 기자회견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CBS 노컷 뉴스의 보도를 보면 아마 이분이 이 극문들 요즘은 이제 극문 똥파리라는 말을 쓰세요. 똥파리. 예. 예. 이 극문 똥파리들에게 아주 막 테러 수준의 SNS 공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한 걸로. 그리고 이제 송이어링스는 60대 여성인데 자기가 해경공김씨로 지목되며 마녀 사냥을 당했다. 네. 자신을 동일인으로 몰아 맹비난했고 위협적인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니까 궁차사라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예. 얘들이 지금 궁차지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얘들이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송이어링스가 또 김혜경 씨 아닌가 뭐 이런 식의 확증 편향적 추론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또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 같아요. 이 궁차사를 보면은요 무슨 서북 청년단 같아요. 막 몰아대고 무슨 혐의만 있거나 비슷하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이어링스라고 하는 분은 그냥 댓글 좀 올리고 네. 트위터하고 뭐 이제 블로거 좀 하고 이런 분 같은데. 그러면서 이 전해철은 자한당 남정필하고도 손잡았더라.
하는 짓거리도 자한당 필이던데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이런 댓글을 자기가 썼대요. 네. 그런데 이 정도의 정치적 표현이 이 나라에서 정말로 죄가 되냐? 이걸 되물었어요. 네. 이 정도 정치적 표현이 죄가 되냐? 라는 이 송 이어링스의 질문은, 이 반문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반문이에요. 왜? 이 이상 심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돌아다닙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한 댓글을 다는 애들이 극문 똥파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제기한 게 이 사람 송 이어링스가 해경국 김 씨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게 이정열 변호사네요. 아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네. 말씀하셨지만 왜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옹호했던 지식인들. 거기 유시민 씨도 거기 지식인 뭐 참가했지 않았습니까? 되게 이제 너무 제가 위선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네.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죽이기가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심지어는 이런 것을 지금 경기도 도의회에서까지 지금 이재명 지사를 속된 말로 엿먹이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 청년들 국민연금 첫 가입비를 대주는 거, 예. 그것을 그 민주당 사람들이 경기도에 절대 다수거든요. 140몇 명 중에 135명일 거예요. 예. 근데 얘들이 이재명 지사의 이 청년 공약, 예. 네. 이 첫 번째 첫 연금 9만 원씩을 대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 공청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해가지고 부결시켜가지고 전부 삭감을 해버렸어요, 예산을. 네. 전액 삭감이요. 전액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이러한 그 말이 떠오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거망동이 아니라 경거망둥. 경거망동. 망둥. 도의원까지도 지금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죽여도 되는 건가? 지금 그 검찰 기소일이 다가오니까 갈수록 거의 그 미친 듯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광기를 이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우리나라 일에서는 절대 미래가 없고 문재인 정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영향력 있는 원로나 또는 정의감 있는 그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 기형적인 사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문정권의 미래는 물론 한국 정치의 미래는 대단히 그냥 교란된 상태에서 그 난국에 직면하고 말 것이고 덩달아서 남북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참 그 똑같아요. 그 통합진보당 때하고. 네. 이건 뭐 여야가 없어요. 여야가 없이 전방위적으로 그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어느 누구도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는 실세 정치는 없다 그겁니다. 전혀 없죠. 이런 가운데 그나마 재판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이해찬 대표의 말이 그나마 예.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두둔할 말 정도가 됐으니까 자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 이재명 지사의 뜻에 이 공감하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그 이 시민, 인민, 국민들의 그 노력이 더 한층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그 민심의 갑이다 오늘 참 이게 어려운 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한꺼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논의가 길어지네. 두서없어지고 산만해졌는데 청취자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좀 더 찾아보시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안 연후에라야 그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부는 여기서 좀 마칠까요? 예. 네. 찰나라